그런데 미국이요, 이렇게 미 상무장관의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 316명 한국인을 풀어주자마자 곧바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이요. 우리에게 책임을 돌린 겁니다. He expects these foreign companies to hire American labor. We want Americans to have these jobs, but he also understands the need for these companies to bring over their workers who already have these. And I know that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o many of those individuals that were detained through that operation in Georgia, we are following the law. They are going to be deported. And the Department of Commerce are working on this matter together. And you know, I call those other countries, and every one of them is willing to give us everything now. Sir, we'll charge you no tariffs, nothing. Howard, would you say that's a correct statement? Exactly correct. Together, I would defer you to them for any further action on this front. 이게 또 공교롭게도 그 석방 나래, 풀어준 나래 이런 말을 상무장관이 했기 때문에요. 이인철 소장님. 네. 옛날 방식 안 되고, 아니 내가 그때 계속 근로비자, 워킹비자 받으라고 나한테 요구했으면 될 일인데 이거 문제 아니냐. 약간 책임을 우리에게 미국이 돌리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적반하장식의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 하필이면 이제 구금됐던 이제 이 한국인들이 전 세계를 탄 날 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미 상무장관이 책임을 현대차에게 돌렸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제 전용 비자를 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러트닉 상무장관은 적절한 비자를 요청했어야 했다. 라면서 현대차한테 책임을 전가했고 예. 그러면서 문제가 있으면 자신한테 전화했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자 미국 언론들조차도 비웃고 있습니다. 아니 기업이 상무장관한테 전화하면 비자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러게요. 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사태는 이제 비자 문제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대외 투자 협상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이제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니냐. 특히나 일본을 거들어서 예. 일본이 합의한 것을 거들어서 똑같은 수준의 이제 합의 서명을 하자라는 예. 압박으로 들립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한국인을 우리 국민을 풀어주자마자 압박한 인물을 좀 누군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리틀 트럼프, 뭐 관세 분꼬리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캐릭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직설화법, 협상 상대 무력화 악명. 그럼 이것도 다 하나의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러트닉 상무장관은 정말 미국에서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예. 이분이 10대 때 유대인인데요. 이제 부모님을 잃고 지금 이 투자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CEO가 됐어요. 예. 8년 만에. 근데 지난 9.11 테러 사건 때 예. 사실 이때 본인의 동생과 그리고 또 직원들 3분의 1 자체를 바로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간신히 이제 살아났었는데 예. 그 이후에 또 이 정말 기적적으로 또 사업을 일으켜서 한 10,000여 명 넘는 그런 회사를 지금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뭐 생과 사를 어떤 넘나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저돌적이고 협상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버금갈 정도로 그렇게 저돌적인 인물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특히 베센트 재무장관과 함께 사실 이번에 이 재무장관을 놓고 좀 다툼이 벌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상무장을 하고 있는데 두 톱이 사실은 이 관세 전쟁을 지금 주도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그만큼 상대방에 대해서 약점을 보일 때 굉장히 공세적으로 들어가고 지난번 사실은 우리 정상회담을 할 때 예. 트럼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라는 걸 또 우리한테 과외해 주기도 했어요. 직접 김종관 이 장관이 집에 가서 과외를 받기도 했는데 예. 또 이제 이런 한 고비가 넘어가니까 바로 또 우리한테 공세를 해오고 있고 예.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일본이 그렇지만 그거 우리가 뭐 빌려주거나 대출하거나 이런 거 말고 그냥 다 투자하고 우리가 알아서 투자하고 예. 거기에 90% 이익을 우리가 다 갖겠다. 지금 그거 빨리 서명해라. 라는 지금 최후 카드를 들이밀고 있는 거 그러게요.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의 어떤 약점 이런 걸 잡아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협상을 높이는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바로 오른쪽에 이 관세 압박에 트럼프의 최측근 오른팔과 같은 인물이 바로 러트닉 상무장관입니다. 이인철 소장님. 네. 근데 저는 러트닉 상무장관의 얘기 중에 그럼 비자 제대로 받지 그랬어 라는 말보다 결국 핵심은 이거 협정 사인하거나 아니면 관세 25% 더 내거나 이 압박이 그냥 예사롭게 들리진 않아서요. 맞습니다.
일본이 지난 4일에 어쨌든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예. 그 내용이 다소 이제 충격적인데요. 일본이 너무 굴욕적인 협상을 했기 때문에 예. 똑같은 잣대를 한국에게도 들이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협상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일본의 경우 5,500억 달러의 투자를 하는데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곳에 투자를 하고 투자이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는 것으로 예. 여기에다가 투자를 지정한 이후 45일 이내 투자를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지금 이 고강도 압박, 김정관 사무자부 장관한테 이제 협의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미 중이기 때문에 예. 똑같은 이 한미 무역 협상에서 더욱더 이제 높은 이제 수준의 관세와 또 여기다 비자 문제 카드까지 이제 활용을 해서 예. 한국을 압박하려는 이제 전략 카드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본격적인 미국의 압박이 특히 이번 구금 사태 이후에 더 거세지고 있는데 실제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요 이번 조지아주 구금 사태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고 그렇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방어하면 됐지 뭐 사인을 합니까? 좋으면 사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합니까?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실제로 분위기는 한미 정상회담 기억하시겠지만 꽤 화기애애했습니다. 다만 합의문 없었고 관세 조정 없었다. 농산물 추가 개방 논의 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굳이 우리에게 불리한 걸 사인할 필요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어제 했었는데 박성미 비서관님 오늘 빨리 협상안에 사인해라. 이게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복귀했을 때 우리 대통령이 좀 더 치밀하지 못했다라는 뭐 저쪽이 미국이 당연히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런 협상 전략의 실패 뭐 이런 거를 야당에서 지적하더라고요. 글쎄요, 근데 저는 왜 이재명 정부 탓을 하는지는 솔직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과도하게 국익에 저해될 만한 협상의 조건들을 과격하게 내세우는 트럼프 정부에 맞서서 예. 사실은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면서도 우리에게 어떠한 족쇄가 될 수 있는 어떤 서면의 합의문을 남기지 않고 온 것은 오히려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판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떤 문서로서 공식화가 되게 되면 섣부르게 서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미국 측의 조건과 요구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 어떤 추가적인 관세의 요구는 이제 선을 서로 긋고 예. 잘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제 회담을 마무리하고 왔지만 이제 지금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투자 대상을 누가 선정할 거냐, 혹은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투자 이행 방법을 어떻게 어느 시기에 할 거냐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의 의견 차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합의문을 만들고 왔다라고 한다면 예. 그것은 오히려 졸속 합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국익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는 합의였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말씀은 이 남아있는 디테일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귀국한 날 서명을 사인을 하든지 아니면 관세 25%를 내든지 이인철 소장님 정리를 해볼게요. 전문가시니까 물론 뭐 야당에서는 이거 외교 중에 기본이 문서화 무조건 시켜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다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데 이거 기업과 국민의 피해가 되는 거 아니냐. 전문가로서 이제 저런 미국의 압박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 겁니까? 일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 뭐 우리는 스승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이제 유교 방식으로 배워왔지만 숙련된 한국인들, 미국인들한테 교육시켜주면 남아달라라고 입장을 또 번복을 했어요. 예. 자,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이제 불법 미국인을 저처럼 무장된 헬기와 장갑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전 세계 생중계를 했다면 어떤 보복을 했을까요? 를 생각하면 예. 우리 정부 책임이 분명히 있다. 왜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 예. 사전, 사후 적어도 대미 투자 700조 원을 약속한 투자에 대해서는 우방국에 대해서는 알려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데에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고 예.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앞으로의 협상 때문에 정부가 나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하.
기업들도 대미 투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예. 이미 공장을 짓고 있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공장 완공이 2, 3개월 이상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우리도 손해지만 미국도 손해입니다. 그렇죠. 왜냐? 정상적으로 됐다면 저 공장은 내년 상반기 완성되고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이제 현대자동차에 이제 배터리 셀을 공급하기로 돼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2031년까지 미국인 8,500여 명 고용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고용지표 악화를 이유로 굉장히 급해졌어요. 야, 공장 건설 과정에서부터 미국인 고용자를 고용해?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 공장을 만들 수 있는 미국인 인력이 없다라는 걸 늦게나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인권 침해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반드시 요구하는 게 필요하고요. 미국 당국에. 예. 맞습니다. 두 번째, 기업들도 대미 투자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 애플의 경우 6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지만 예. 미국에다가 애플 아이폰 공장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건 중국 그리고 인도에서 8대2 정도를 만들고 있는데 예. 고관세 물리고도 미국에선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다면 예. 적어도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로엔드 제품, 저급한 제품, 적어도 헤드쿼터나 굉장히 R&D거나 하이엔드 제품은 베이스 캠프를 한국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좀 설명하면 조금 더 고집약적인 첨단 작품이 들어가는 이제 상품들은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거점을 살펴야 되고 맞습니다.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왜 그러면 지금 토사 국팽 당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이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여론단체, 언론, 시민단체가 지금 반미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미국 제품 지금 사지 말자. 나 오늘 테슬라 샀는데 오늘 지금 다시 해약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저는 반미가 아니라 반 트럼프의 기운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봅니다. 예, 그게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걸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하. 이게 또 이 316명의 석방된 근로자들이 정말 무사히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천만다행이긴 한데 이 귀국한 날, 돌아온 날부터 바로 압박이 시작된 미국 행정부. 앞으로 저희가 준비할 과제, 우리 정부가 준비할 과제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5위였습니다.